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슬로입니다. 우리 인체는 다양한 관절들과 근육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인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문진이나 시진, 촉진과 같은 이러한 이학적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의 아픈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분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절과 근육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만큼 변수들도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질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전문가 지름길 강좌에서는 생체역학을 임상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훈련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름길 학습을 위한 기초 원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학습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가 많은 생체역학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고 또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이 몇 가지 공통적인 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인체를 나무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나무에서 나무의 기둥 부분, 이 나무의 그 주가 되는 이 기둥 부분은 우리의 인체에서 요추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이제 뻗어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요추의 위쪽에 있는 부분은 흉추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는 나무의 기둥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체에서 흉추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 나뭇가지는 우리 인체에서 늑골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이 있어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우리 요추가 인체에서 어디에 얹어져 있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체에서 골반이다 라는 게 이제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땅은 우리 인체에서 골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무를 고정하고 있는 이 밧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지금 밧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근육과 좀 더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갖도록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면 밧줄보다는 고무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무줄이다, 나무를 고정하고 있는 고무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나무 기둥에서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고무줄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나무 기둥 부분은 우리가 인체에서 요추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 요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근육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장요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장요근 같은 경우에 우리 요추에서 시작해서 대퇴의 소전자까지 쭉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요 나무에서 요 나무 기둥에 묶여 있는 요 고무줄은 우리가 인체에서 장요근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뭇가지에서 연결되어 있는 요 고무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체에다가 이 나무를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 나뭇가지는 아까 늑골이라고 그랬고 이 땅은 우리 인체의 골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늑골에서 그러니까 골반으로 연결되는 근육이 어떤 게 있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일단 바깥쪽 나뭇가지에서 저 바깥쪽으로 묶여 있는 고무줄 같은 경우는 요방형근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고무줄이 있죠. 이것은 척추 기립근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방형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번 늑골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골, 그러니까 골반에서 장골에 일리아 크레스트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 나무 기둥에 묶여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고무줄은 우리 인체에서 장요근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연계되어 있는 고무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게 요방형근, 우리 인체에서 요방형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건 척추 기립근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무줄이 어떻게 이 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생각하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 하나씩 좀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무 기둥에 묶여서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 고무줄이에요. 요 왼쪽에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서가지고 요 고무줄을 잡고 당기는 거죠. 요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나무 기둥을 잡아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제가 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기는 쪽으로 쓰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의 힘을 우리는 기울이는 힘이라고 여기서는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 기둥에 묶여서 내려가는 요 고무줄은 나무를 기울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인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인체가에서 요 고무줄 같은 경우는 장요근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요근은 요추를 기울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뭇가지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고무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똑같아요. 제가 왼쪽으로 와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요 고무줄을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주행 방향 그대로 당길 거기 때문에 요 고무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주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위쪽에서 아래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무줄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가 제 머리 있는 방향 쪽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이 나뭇가지가 제 머리 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나무 기둥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밀려 나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아까 전에 봤던 거랑은 좀 틀리죠. 아까 보셨던 거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구부러지는 형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무에 묶여져 있는 고무줄은 우리 나무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든다, 구부리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인체에다가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 고무줄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게 요방형근, 안쪽에 있는 게 척추 기립근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요방형근과 척추 기립근은 우리 요추를 구부러지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나무에 묶여 있는 고무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풀어서 치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나무가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한 근육만 단독으로 활성화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요방형근만 쓰겠다라고 해서 요방형근만 사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방형근도 사용이 될 것이고 척추 기립근도 사용되고 있을 것이고 또 뭐 다리에 있는 근육들도 사용되고 있을 것이고 여러 근육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은 어느 한 근육 혼자서 단독으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나무에서 그 고무줄이 있었잖아요. 그 고무줄처럼 단독으로 어느 한 가지 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경우에는 이 힘들을 하나로 합쳐서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다루었던 그 힘을 이번에는 하나로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앞에 보시는 지금 T자는 우리가 나무를 조금 더 간단하게 좀 표현한 겁니다. 똑같아요. 나무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보시면 왼쪽에서 지금 기울이는 힘과 구부리는 힘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똑같아요. 요 왼쪽에 와가지고 서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에 묶여서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무줄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죠. 이때 제 친구가 똑같이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와가지고 서서
이번에는 나뭇가지에 묶여서 있는 고무줄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동시에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향에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기울어지면서 약간 구부러지는 형태가 되겠죠. 제가 기둥을 잡아당기니까 당연히 나무는 기울어질 것이고, 근데 친구가 나뭇가지를 지금 잡아당기니까 나무는 또 구부러지는 힘도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방향에서 지금 힘이 같이 합쳐지면 기울어지는 힘과 구부러지는 힘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왼쪽에 서가지고 이번에는 나뭇가지에 묶여있는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나뭇가지는 제 머리가 있는 쪽으로 지금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나무 기둥이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반대쪽으로 밀려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부러지는 힘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제 친구가 제가 서 있는 방향의 반대쪽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나무 기둥에 묶여서 땅으로 주행하고 있는 이 고무줄을 잡아가지고 당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힘이 변하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나뭇가지를 이렇게 제가 수직으로 당겼으니까 나무는 먼저 구부러질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친구가 반대쪽에 와서 나무 기둥의 중간 부분을 잡아서 당기는 꼴이니까 결국은 나무 기둥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힘을 친구가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중간 부분을 이걸 잡아가지고 당기는 거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힘이 합쳐지니까 구부러지는 힘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서로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힘이 합쳐지게 되면은 기울이는 힘과 구부리는 힘이 공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힘이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은 구부러지는 힘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구부리는 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구부러지는 힘만 딱 남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구부리는 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구부리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요것처럼 한쪽에서 힘이 합쳐지는 경우에는 두 가지 힘이 공존을 하지만 일단 주된 힘은 제가 나무 기둥을 잡아서 당겨서 나무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쓰러지는 이 힘 자체가 더 큰 힘이거든요. 이 나뭇가지를 잡아당겨서 이 끝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가 되는 거는 부수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된 힘을 기울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그냥 기울이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에서의 힘이 합쳐지게 되면 기울이는 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힘이 합쳐지면 구부리는 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인체에서 한번 다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체에서는 우리가 장요근과 요방형근, 척추 기립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요추에서 지금 시작해서 다리 쪽 소전자, 대퇴의 소전자로 내려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장요근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이 장요근과 그 다음에 이 나뭇가지가 우리가 늑골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일리아 크레스트까지 연결되는 요방형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장요근과 왼쪽에 있는 요방형근이 서로 힘을 합친다. 이렇게 되면 요추가 기울어지는 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방형근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왼쪽에 있는 요방형근과 오른쪽에 있는 장요근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그죠? 요추에 붙어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요 두 가지 근육의 힘이 합쳐지면 요추가 구부러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땅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요추가 얹어져 있는 이 골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관절들, 뭐 고관절도 있고 슬관절도 있고 여러 관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절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요추가 뭐 기울어진다, 구부러진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요 힘이 조금 더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 회전력과 병진력 이렇게 두 가지 힘으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력부터 한번 볼게요. 회전력.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나무 지금 기둥, 요추 부분이니까 나무의 기둥 부분이고요. 그 위쪽은 흉추가 되겠죠. 흉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늑골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는 12번 늑골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지금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장요근이 힘을 주고요. 왼쪽에 있는 요방형근이 힘을 준다. 요것을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무에서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에 묶여 있는 것을 수직으로 당기고요. 이때 제 친구가 반대쪽에 와서 서서 나무 기둥에 묶여 있는 고무줄을 당기는 거.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무가 구부러질 거예요. 그쵸? 제가 나뭇가지를 당기니까 나뭇가지가 제 머리 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나무 기둥이 이 오른쪽으로 밀려 나갈 건데 이때 이 친구가 이 반대쪽에서 나무 기둥을 잡아 당기니까 그 나무 기둥이 밀려 나가는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순수하게 구부러지는 형태의 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서는 요방형근이 힘을 줄 때 장요근이 이 요추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추가 구부러지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구부러진다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원래 일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C자로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요 위에 쪽과 요 아래 쪽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 만약에 지금 골반이 이렇게 달려 있다면 골반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반이 연결되어 있는 아래쪽이 요 반대쪽, 요 위쪽으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래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C자로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때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그네를 타듯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골반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골반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거를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회전력이다 라고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진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것도 똑같죠. 자, 나무 기둥이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제가 왼쪽에서 서가지고 이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똑같이 왼쪽에 와서 서서 이번에는 이 나무가지에서 묶여있는 이 고무줄을 같이 동시에 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가 기울어지는 동시에 구부러지는 게 약간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는 이것을 기울어지는 힘이 좀 더 큰 힘이기 때문에 기울이는 힘이다 라고 정리를 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왼쪽 요방형근과 왼쪽 장요근의 힘이 합쳐지니까 요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체중심이 이 중심에 있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체중심을 다시 중간으로 다시 갖다 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체중심을 중심으로 다시 중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골반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했던 체중심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골반이 움직임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옆으로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병진력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거는
골반이 이렇게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회전하듯이 움직이니까 회전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병진력 같은 경우는 골반이 한쪽 방향, 옆방향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병진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이 회전력과 병진력,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지금 같이 놔뒀고요. 자, 요것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두 가지씩이 나오겠죠. 요 회전력을 요 그림을 반대로 뒤집으면 총 두 개가 나올 거고요. 병진력도 반대로 뒤집으면 총 두 개의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네 가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지금 A1, A2, B1, B2 이렇게 써놓은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중간에 갖다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회전력부터 보시면 회전력 요 화살표 다 지우고 요 상태에서 한번 요 중간에 있는 그림 중에서 찾아보시면 요 A자 붙어 있는 그림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 A1이라고 해당되어 있는 거랑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요 우리가 살펴봤던 요 회전력의 경우에는 A1 타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병진력을 한번 보실게요. 자, 병진력 같은 경우에 화살표 일단 다 보기 좋게 지우고 한번 보시면 요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요 B1과 같은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요 병진력은 우리가 B1 타입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회전력과 병진력은 A1 타입과 B1 타입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았던 요 A1 타입, B1 타입 요 두 가지를 만약에 반대로 뒤집는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는다. 그러면은 A2 타입과 B2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1 타입, B1 타입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A2와 B2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는 거고 또 나중에 이제 이 A1, A2, B1, B2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입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A1-1, A1-2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로직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추리가 되고 계산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A1, B1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A1과 B1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할 거니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전력과 병진력의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자, 회전력은 우리가 A 타입이라고 그랬고 병진력은 지금 B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타입과 B 타입의 차이가 무엇이냐? 요것을 잘 살펴보시면 눈썰미가 좀 있으시면 바로 아실 수도 있는데 자,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표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A1과 A2 우리가 회전력에 해당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회전력에 해당되는 그림을 잘 보시면 골반이 이동한 방향과 그 다음에 척추가 휘어진 방향 이 방향이 서로 같아요. 자, A1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골반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척추도 같이 왼쪽으로 휘어지고 있죠. 자, 요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건 A2예요. A2는 지금 보시면 골반이 이동한 방향과 그 다음에 척추가 휘어진 방향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반이 이동한 방향 그리고 척추가 휘어진 방향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자, 병진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골반이 이동한 방향과 척추가 휘어진 방향이 반대예요. 자, B2 타입도 마찬가지죠. 지금 골반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척추는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죠.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력과 병진력이 서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뒤쪽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전력과 병진력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비대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대칭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근육에서 비대칭이 어떤 영향을 우리 몸에 미치느냐 요거를 이제
떠올리셔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활성도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활성도가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회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장요근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구심성 수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반대쪽에서의 움직임, 반대쪽 장요근의 움직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반대쪽은 원심성 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원심성 수축. 자, 그러면은 구심성 수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활주설로 생각을 해보시면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는 거예요. 원심성 수축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건데 이때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량이 적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한 번의 수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임이 일어날 때 항상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회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한 형태의 힘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니까 오른쪽 장요근은 구심성 수축으로 짧아지는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장요근은 늘어난 범위, 그러니까 원심성 수축을 하면서 좀 더 반대쪽에 있는 장요근보다 좀 더 늘어난 범위에서 계속 수축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장요근은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량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 반대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장요근은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 근육은 그 짧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 있는 범위에서 계속 수축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이 늘어난 범위의 요만큼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량이 많을수록 힘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량이 적을수록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장요근은 좀 더 힘이 강하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장요근은 오른쪽 장요근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하다. 또는 오른쪽에 있는 장요근이 활성도가 더 높고 왼쪽에 있는 장요근이 활성도가 좀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뒤쪽에 강좌가 더 이렇게 나아갈수록 또 이러한 부분이 설명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다루어지니까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